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듯 이준석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까는 논조가 될 텐데 돌 던지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언제나 그렇듯 꼴리는 대로 야부리 털어보겠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청년과 합리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준석은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으면 노인네들이 기를 쓰고 죽이려 들었는데도 아직 살아서는 결국 보수당 목숨줄을 끊어버렸잖아요. 간다고 하더니 내 놈도 어쩔 수 없는 이대남이로구나. 아가리 하십시오 영감님. 틀리 다 빠버리기 전에 선거 졌으면 불알 잡고 반성하고 계세요. 고작 이재명 같은 반푼이를 상대로 몇 년간 명승부 펼치다가 후장되졌으면 입이 35개라도 할 말이 없으십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준석이 입안하고 추진한 정책은 정확히 그 시기 그 선거 판세에서 보팅캐스트가 될 만한 유권자층을 공략했고 그 결과 이준석이 당대표이던 시절 보수당은 오랜 암흑기를 뚫고 선거 승리를 누릴 수 있었죠. 이번 대선판에서도 이슈를 몰아오는 능력은 어김없이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하나 잘한다고 다른 것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준석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편중된 능력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준석이 가진 장점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닙니다. 정치는 안팎으로 사람을 통치하는 기술입니다. 거대한 사회를 통치하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서 합니까? 동지, 계파, 당, 층이 별로 의사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이로써 큰 규모의 정치란 것이 실시됩니다. 정당이란 게 그냥 대충 대댄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준석의 정치 인생은 당 내용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주변 사람들이 수준 떨어져서 그랬다고 하실 테지만 원래 남들은 다 멍청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들보다 똑똑하고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고 이준석이 아직 나이가 어리니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메인디시 이재명을 제쳐두고 첫 바따로 이준석을 고른 것은 그의 장점인 정무적 판단력에서 심대한 하자를 발견했고 그게 그를 사실상 종말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준석은 단일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애국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그게 본인이 살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뻔히 나오는 본인 살 길조차 못 찾으면 이건 그냥 시불의 빡대가리죠. 그의 결단이 자살골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준석의 무기는 합리화 이성인데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한 연약 집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이 있고 목표로 향하는 길은 최단거리 직선 루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쪽의 목적지로 가다가 보면 동쪽으로 우회전하기도 해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지자들은 인내심을 쉬이 잃습니다. 이런 허약한 지지 기반으로 대한보수당의 기치를 세우겠다. 쉽지 않습니다. 안철수를 위시한 제3지대론이 항상 물로켓에 그쳤던 바 이준석의 시도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5년만 지나면 이준석은 이미 40중반입니다. 더 이상 젊지 않아요. 젊음에 대한 공감이란 애초에 유통기한이 있는 무기인데 이거 원툴인 양반이 영속적인 공당을 운영한다. 쉽지 않죠. 둘째, 이준석의 가치는 대한보수당입니다. 대한보수당은 보수당이 존재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갖습니다. 보수당이 하는 꼬라지가 병신 같은데 좀 가려운데 시원하게 긁어주는 고자질쟁이 찾다가 들어서게 되는 문지방이죠. 이래서 이준석의 합리적인 성향이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국힘이 몰락해서 이 시장 성립의 전제 조건인 양당의 대립구조 자체가 흔들려버린다면 이준석 같은 스마트한 똑똑이 캐릭터는 아무리 날고 긴들 답이 안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 강력한 카리스마십을 가진 저항의 아이콘이 더 주목받습니다. 일단 기타 등등 다 모아다가 균형부터 맞춰야 하니까요. 게다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고편부터가 베네수엘라 냄새 팍팍 풍기는 10세잖아요. 이게 현실로 도래했을 때 이 정권 탄생에 조금이라도 조력이 된 인간들은 싸그리 이재명과 함께 순장당할 텐데 이거 이준석은 못 버틸 겁니다. 제3지대의 전선인 이인재 옹조차, 회창 옹낙선의 원흉이라는 오명 이후로 철새 정치인으로 전락했으니까요. 셋째, 아예 제1야당이 되겠다는 포부도 본인 역량에 비추어 보면 허황된 꿈입니다. 여든 야든 아니면 일개 개파이든 한 세력의 수장이 되는 것은 내 딸린 식구 대모도들 밥줄 챙겨주는 오야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의 오야지 이력은 괴멸적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정당 원로들과 한 번씩 다 싸워봤다는 평이 나오겠습니까? 그 이후로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뜬금없이 잘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런 오야지 역할이 꼭 더 훌륭한 자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을 운영하고 공당의 고위 당직자가 되려면 정무 능력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디 허물이 많아서 꼬치꼬치 잘못을 캐면 싸움만 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어야 할 때 날카롭고 쫓깃한 사람은 이를 그르치죠. 그래서 이준석과 같은 정무적 역량을 가진 사람은 이런 오야지 역할에 잘 안 맞아요. 이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준석은 항상 자신과 다른 저 보완적 캐릭터를 항상 적대하고 밥먹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 캐릭터의 구조적 결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그 자기주제 파악에 항상 실패했던 겁니다. 이러면 뭐 나가리죠. 사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뀌었더랬으면 단일화를 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이준석 대표는 국힘이 잘 되면 자기 설 자리 없다고 야부리 터시던데 에휴 시발. 그러면 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판을 꽂을 자리나 남을 줄 아십니까? 실제로 선거일 직전에 이준석에 대한 국회 징계안이 위반됐죠. 이거 통과되면 제명까지도 당할 수 있는데 이거 아마 통과될 겁니다. 당선되자마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국민인 위원정당 심판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이 정도면 의원 하나 제명하는 것 정도야 뭐 고속도로 다녀온 자동차 범퍼에 묻은 나알벌레 찌꺼기 하나 정도의 무게감이죠. 주목도 못 받아요 이거.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들 댓글 털어서 목에 칼들이민 사람을 왜 살려둡니까? 뻔하게 국힘당의 유일한 대안 세력을 왜 살려둡니까?
사람 7명 당근 양반이 8명째가 뭐 대수라고요. 이준석 본인이 유한양행 창업주만큼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인들 흠 없으면 없는 대로 인정해 줄 사람도 아닌데 여우 피하자고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꼬라지 보세요. 제가 안 까고 백이겠습니까? 떡볶이 아줌마도 아는 사실을 하버드 나왔다는 인간이 몰라요. 실제로 저 징계안이 위반된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사실상 불발난 사전선거 개시 직후였습니다. 국힘이 끝장나면 이준석 본인 모가지도 같이 썰린다는 사실이 현실로 도래한 것이죠. 전 당연히 이준석이 단일화에 응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본인이 살 길이 이 길뿐인데 아무리 노인네들 미피로서니 자기 죽을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병신이 아닌 이상 알아서 선택하겠거니 했는데 이야 제가 이준석을 너무 과대평가했었네요. 사람은 늘 변해가겠지만 죽은 자는 앞으로 변해갈 미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라는 인간의 짧은 인생에 대해 상기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부디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